이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현장에서 대통령의 변론을 직접 듣고 온 분입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질문 드리죠. 대통령이 어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정장과 빨간 넥타이 그리고 머리도 이제 간사람이 잘 가지런히 빗어 넘겨서 이 구치소에서 온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게 굉장히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그 모습들은? 글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메이크업을 저는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예 그 메이크업을 기초적인 화장품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이 약간 상기돼서 좀 붓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 머리가 잘 단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이제 교도소 이제 구치소 안에는 또 이제 재소자 중에 머리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잘 저 대통령실 있을 때보다 더 잘 돼 있던데요. 그래요. 예. 네. 자, 어제 의원님 SNS 보니까 대통령이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한 이유는 많이 놀랬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딱 하나 질문했잖아요. 쪽지에 관한 질문. 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령하는 그런 쪽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자기가 썼는지 김영현 장관이 썼는지. 예. 그 지점이 아마 수사 기록을 본 영장 판사는 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먹을 수가 없죠. 47일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없는데 예. 그 점을 증거인멸의 사유로 삼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문영배 대행께서 예. 그 부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다. 김영현 장관이 작성했으면 작성했을 텐데 그것도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국회 쪽 탄핵 소추 대리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과는 다른 얘기다. 어허.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한 얘기. 그 얘기는 수사기록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명령이 돼 있는 그것에 대한 수사보고서 혹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나온다고 추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그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쪽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어제는 사실 조금 더 나아간 얘기거든요. 자기는 신문 보고 알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라 이거 나는 준 적도 없다. 명백하게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 그럼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쪽지와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장 발부의 아주 핵심적인 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꽤 그저께 많이 언론에 다뤄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논평도 꽤 냈는데 지금 저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이제 소추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얘기고 그거는 다른 사령관들이 다 증언하고 있고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요.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그렇고 그 부분인데요, 의원님.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부인했잖아요. 그 문영배 권한 대행의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데 국방에 계실 때.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양심 고백을 받아냈죠. 그러면은 국방위에 나와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거랑 어제 또 대통령이 명백하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랑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근데 그게 진술만 가지고 대통령의 진술과 사령관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야 어느 쪽이 더 신뢰감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겠지만 국회 CCTV에 총을 두고 난입한 특임단의 그 특전사 병사들 그 CCTV가 너무나 명백하고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지호 청장, 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그러니까 일대 예. 일대 다수 CCTV 영상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의 진술은 믿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도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100%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예.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 아니다는 것도 예. 어제 윤석열 시청군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총 들고 그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 본청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는 그러면 뭐 총 들고 소풍 나온 겁니까 그게?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택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예. 대통령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뭐 쪽지, 네. 그다음 포고령 작성, 그다음에 끌어내라 요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네. 저 예를 들어 국방부 저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재판부의 심증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CCTV가 너무 명백하고 예. 포고령도 거짓말한 게 분명한 것이 김영현 장관이 필사 수준으로 군사정권 때 있었던 포고령을 베낀 거다.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군사정권 때 포고령이라 하면 유신계엄 얘기하는 거고 5.17 계엄 얘기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사하는 것 자체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포고령은 특히 김영현 장관과 윤석열 피청구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죠. 그렇죠.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예. 김영현 장관은 다 보고 드려서 대통령이 수정까지 해서 확인받은 거다 하니까 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김영현 전 장관에 출석해요. 예, 그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저 포고령 작성 주체와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둘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데 네, 치고받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비상 입법기구 쪽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갈리는 것도 치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감당하고 내가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김영현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최초로 이제 증인 채택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예. 대체적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편에 선 진술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저 포고령과 예, 예.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진술과 서로 다르죠. 예. 근데 이것이 뭐 두 사람이 많이 쫑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포고령은 명명백백한 사실관계고 만약 포고령을 전적으로 윤 대통령 얘기처럼 김영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수계가 바뀝니다. 예. 수계가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죠.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김영현 장관이 수계가 되는 꼴이니까 그거는 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A라는 허위 진술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예. 거죠. 왜냐하면 정황과 상황과 예. 소위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CCTV와 함께 해서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이제 네.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 탄핵 심판이나 또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거짓말하다가 그게 거짓인 게 들키면 더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말씀하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 뭐를 의도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범한 범죄가 절도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단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잖아요. 예.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예요. 예. 그리고 이 내란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실황 중계가 됐고 CCTV라는 예.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난 인정합니다 하고 완전히 스스로 탄핵 파면 결정 나기 전에 하야를 하든지 예. 그리고 법의 처벌을 단단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좀 그 당시 내가 이런 야당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예.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부인해가지고 자기들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을 선동하고 사실상 그런 선동하는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고 만에 하나의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뾰족수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모색하는
두 가지 길 중에 후자를 지금 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무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문영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 두 사람이 연수원 동기고 노동법 학회도 같이 했고 이 문영배 재판관이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 짬짬이다. 과연 현재 이거 탄핵 심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잘못된 거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책임을 단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영배 판사는 뭐 우리법 연구에 맞아요. 저도 우리법 연구에 간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문영배 판사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보수적인 법관조차도 문영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직하고 소위 그 재판과 관련해서 누군가 바깥의 사람과 통한다든지 사통한다든지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위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법조계에서는 다 압니다. 문영배 거꾸로 그만에 그런 식의 시도를 했다면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이 그 화를 많이 내고 그건 거꾸로 나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참작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영배 재판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건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평가인 거고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노동법 학회 연수원 때 같이 하고 그렇게 치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기고요. 윤석열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술도 먹었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편입니까? 짬짬이 합니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동기생들 지금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야당 쪽에도 있는데요. 지금 추미애 우리 저 의원님하고도 동기 아닐까? 동기인가? 뭐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짬짬이 합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택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저 진행자께서도 사법연수원 나오셨잖아요. 동기들하고 지금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매사에 다 동기라고 이렇게 짬짬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아까 책임 묻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정권 교체론, 정권율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뭐 민주당에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 요 상황들? 뭘 어떻게 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각시킨다고 그래서 무슨 다른 어떤 실체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탄핵 국면이고 내란 수괴자에 대한 그 엄정한 처벌이 돼야 되는 이 두 가지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뭐 과표집의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동을 해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피청구인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사태를 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방주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뭐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무슨 뾰족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런 비명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현재는 아무튼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면이 나고 수도 시간이 설사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60일이라는 꽤 긴 기간이 있고 그때 가서 그러한 어떤 정책의 문제를 감론을 막 하는 게 마땅하고 지금은 탄핵과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